오인혜 씨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네. 2월이 참 항상 짧았는데 예. 2025년도 2월은 왜 이렇게 좀 길죠? 길게 느껴지는 이게 정말 사람이 뭐 제가 좀 하면 지긋지긋하게 기네요. 예. 정말 시간이 더디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빨리 2월이 지나고 3월이 오고 4월, 5월 좀 그래도 편안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심정인데 그래도 세월을 그냥 네. 기다리면서만 보내지 말고요. 저희가 역사 속에 있다라고 예. 생각하고 함께 하나하나 했으면 눈 좋겠습니다. 뜨고 네. 하나하나 쳐다보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라 이러지 말고 네. 예. 아주 입 꼭 다물고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 기억하고 예. 기억력 좋으시니까 다 저 대신에 많이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놓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9493님께서는 지난 주말 광주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다지요. 대구에서 40년을 살면서 어린 시절 몰랐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뒤늦게 알게 되고는 몰랐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하고 계엄군의 참혹함에 가슴이 아프던데 그 아픔을 겪은 광주에서 불법 계엄을 저지른 내란범을 옹호할 수 있는지 인두껍을 뒤집어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들을 어떻게 제재할 수는 없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저라도 대신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분 말씀대로 어떻게 거기서 계엄을 옹호하고 네, 탄핵을 반대하고요. 네, 정말 사람이 어떤 이 요새 이 극우라는 분들 보면은 어떤 금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뭐 네. 그냥 더 이상 뭘 요구하고 대화하고 이럴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6487님께서는 인권위가 변질됐네요. 힘없고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게 원래의 취지인데 비상계엄이라는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려 들다니 차라리 조폭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편이 낫겠네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피의자가 들어와서 지난 2년 반 동안 망가뜨린 게 여기서도 몇 번 우리가 강조했지만 네. 모든 시스템을 엉망진창을 만들 인권위는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정말 전두환도 약자였고 지금 윤석열도 약자다. 2년 반 동안 네. 정말 이렇게까지 많은 일들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참 네. 대단한 일이에요 보면. 맞습니다. 예. 9909님께서는 우리 어릴 때는 정치인이 꿈이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덜어 있었는데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누가 정치인이 되든 혐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상과 비정상의 싸움을 계속 쳐다봐야 하니 피곤합니다. 온 국민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9909님께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를 미워하면 나쁜 사람들이 이득을 보니까요. 네. 정치를 너무 싫더라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네. 그중 그래도 좀 나은 쪽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네. 정치 자체를 미워해서 방치하면 분명히 마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득을 얻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관심을 가지 가지셔야 될 겁니다. 바람이 있는 게 사실 연예인들의 직업은 사람들을 많이 즐겁게 해주고 예. 이렇게 감동을 주고 그게 직업이잖아요. 예. 근데 연예인들의 어떤 가십에 대해서는 많은 대중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엄격할 필요가 없는 분들인데요, 사실. 그렇죠. 예. 그거의 반만이라도 정치인에 대한 잣대를 대어주시면 어떨까. 사실 정치인은 우리 삶에 정확하게 먹고 살 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잘해달라고 그렇습니다. 해서 세금을 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엄격하지 않는 거 아닌지라는 연예인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주진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연예인들에 뭔가 좀 대해서는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윤석열 피의자 지지자들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는 헌법재판관 앞에서도 이제 언급하시더라고요. 집 앞까지 네. 몰려가서 공격을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7시 30분 윤석열 지지자 30명은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거주지인 서울 아파트 단지 후문에 모여서 1시간 넘게 문영배를 처단하자 대통령을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출근하는 아파트 주민들은 경찰 안내를 받아서 이동하기도 했고 한 아파트 주민은 광화문으로 가야지 여기서 법관을 위협하면 되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남성 주위로 몰려가서 나라가 공산화되고 있어서 어쩔 수 없다. 문영배 편이 아니면 같이 시위하자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특히 JTBC 보도를 보면은 지지자들은 여기서 집회를 함으로써 문영배가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영향이 간다. 집회의 중요한 이유가 이웃이다. 동네 평판을 나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장윤선 기자랑 얘기했지만 어떻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방치해 놓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재판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사람들 주장하는 것 중에 허위 사실도 그냥 뻔뻔스럽게 막 주장하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걸 모욕하고 또 동네 주민들을 괴롭히고 이걸 네. 어떻게 시위 집회 허가를 해줘놓고 또 멀쩡히 집회 허가를 내주고 그다음에 네. 그냥 방치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럼 앞으로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다가 개인 정보가 유출된 거 아닙니까? 이 문영배 재판관의 집 주소가 그것도 어떻게 그렇고요. 유출이 됐고 그리고 이 집 앞에 가서 전혀 허위 사실을 막 떠들고 다니면서 이 재판관의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고요. 네. 이런 거를 왜 시위를 허가하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맞습니다. 예. 지지자들은 문영배 대행 집 앞에서 한 달 동안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지자들이 나머지 헌재 재판관 7명의 집 앞도 찾아갈 예정이다. 인터넷 수사대가 다른 재판관 주소도 추적하고 있다라고 언론에 밝혔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처벌 대상 아닙니까? 처벌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법적 전문가들이나 행정 전문가를 모셔서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이걸 어떻게 방치할 수 있나?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안에 있어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안 들면 가서 허위 사실을 막 배타하면서 네. 인격을 모욕하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네. 그럼 이게 재판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저는 엉뚱한 재판 결과가 꽤 많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야죠, 당연히. 언론도 네. 비판할 수 있고 시민들도 비판할 수 있고. 그거랑 네. 너 이런 재판 결과를 내놔 하면서 집 앞에 가서 허위 사실로 막 욕을 하고 막 네. 욕설을 하고 시끄럽게 해서 법원에 불을 지를 뭐, 정도로 막 이렇게 다 부수고 그거는 무조건 구속이고요. 근데 네. 그거 말고 이런 거라도 그냥 가서 시끄럽게 하고 압력을 가하고 너 이런 재판 결과 안 내놓으면 내가 진짜 가만히 이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 결과가 나왔을 때 혹은 결과는 이렇게 돼야 된다고 비판하고 정상적으로 점잖은 말로 그거야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재판도 나오기 전에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시끄럽게 하고 협박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 놔두면 안 되는데 왜 이런 허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더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라고 이제 지지자들 이런 분들이 사이에서는. 믿는 건 그거겠죠. 정상적으로 무슨 집권 여당의 중책을 맡은 분들이 괜찮은 것처럼 막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네. 또 비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선동을 하니까 오히려 말리는 그렇죠. 게 아니고. 오히려. 예. 지금 국회의원들의 헌재 공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 권한쟁의 심판 절차적 하자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 성격으로 오늘 국민의힘 의원 수십여 명이 찾았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방어권 보장의 원칙도 전문 증거 배제 원칙도 이미 짓밟아버렸다. 오죽하면 헌재의 반역사적 반헌법적 행태를 보다 못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목소리가 법조인들 사이에서 나온다. 이게 지금 일제 치하 이- 재판관과 비교했습니다. 김기현 의원 말씀하는 이 전체 중에 한마디도 제대로 된 말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 무슨 얘기냐면 이 뭐 헌법 무죄 추정의 원칙도 형사소송법 준용의 원칙도 이 많은 말을 해냈는데 네. 이 말 중에 다 주관적인 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본인이.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법을 유권 해석하는 기관이 헌법기관이에요. 법원이고. 네. 그러니까 법원과 헌법기관이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결정하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이 판사 출신이니까 법정 용어 써가지고 뭐가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면서 네. 이건 하나도 자기가 주관적 자기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실이 없죠. 유권 해석이 있는 합법적인 기관의 유권 해석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불신하라고 얘기하는. 이러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재판관 집 앞에 가서 그 그쵸. 짓을 벌이죠. 집권 여당의 중진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판사 출신의 여당 의원들도 일제 치하 그렇습니다. 일본인 재판관보다 헌재가 못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이런 일들을 여당에서 떠니까 나가서 아까도 말해 몰려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래도 저 힘 있는 사람들도 저런인 거 보니까 네. 내가 왜 뭐가 안 안심하고 되겠어? 안심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것도 집권 여당에서 이런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이건 아마 심판 받아야 될 겁니다. 당연하죠. 뭔가 제가 유권자로서 느꼈을 때 이거 정말 뭔가 제정신이 이거 보세요. 아니다. 정가훈 씨 이거- 같은 경우는 선관위 해체를 마음대로 주장해요. 자기 마음에 안 맞습니다. 든다고. 1년에 돈을 200억씩 써가면서 사기 선거하면 되느냐?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야 된다. 선관위 없이 선거를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다 필요 없다. 각 지역별로 목사와 스님들이 감독을 그러니까 이런 정말 웃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궤변을 근데 하고 이러면 있고 또 같이 가서 거기에다 고개를 숙이는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이 지경인데요. 정말 근데 와, 지금 막바지에 다다랐기 때문에 막바지인 지금 것 막 이렇게 같습니다.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겠죠. 성관위를 완전히 해체시켜서 목사와 스님이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예전에는 지나칠 수 있었지만 서부지방 난동, 폭동을 통해서 아니 이 사람 뭔가- 혼자 주장하면 웃으면서 옛날에 지나쳤죠. 근데 네. 여기 가서 절을 하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걸 웃으면서 지나칠 수 없고 이 귀한 시간에 하프타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금방 나아질 겁니다. 언제죠?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될까요? 앞으로 뭐한 우리가 2, 관심을 3주? 끄는 순간 2, 이건 더 3주? 오래 갈 겁니다.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예. 지켜봐야죠. 근데 2, 3주면 나아질 겁니다. 네,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조금만 주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윤혜 씨였습니다.